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조용하지만 거대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원유 공급망 재편, 러시아 제재 해제, 그리고 은행 규제 완화까지. 얼핏 보면 아무 연관도 없어 보이는 이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 위에 정교하게 배치된 수순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국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물가를 완벽하게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국채 이자율을 자유자재로 통제하는 것. 지금부터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 두 개의 열쇠를 손에 넣으려 하는지 그 치밀하고 냉혹한 수순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주세요. 중국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풀면서도 물가를 잡아뒀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엄청나게 싼 에너지였거든요. 이란이랑 베네수엘라 아시죠?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받아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막혀버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국 원유를 헐값에 그것도 몰래 중국에 팔아넘겼습니다. 덕분에 중국은 믿기 어려울 만큼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 위에서 막대한 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물가가 안 오르는데 돈을 마구 찍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터지는 구조, 이걸 만든 겁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 인민은행이 2008년 미국의 양적 완화를 두고 무책임한 화폐 남발이라며 맹비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자기들도 국채를 사들이며 조용히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싼 에너지로 물가를 누르고 그 위에서 자본을 무한정 방출하는 이 모델, 이제 미국이 직접 써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에너지 가격을 자기 손안에 넣으려는 걸까요? 답은 공급망 장악입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모두 미국의 제재를 받는 산유국이고 동시에 글로벌 원유 시장의 가격 변수를 뒤흔드는 핵심 플레이어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나라들이 제멋대로 원유를 팔고 다니는 건 눈엣가시 중에 눈엣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그림은 이겁니다. 이 불규칙한 공급원들을 자국 중심의 시스템 안으로 완전히 끌어들이는 것. OPEC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주요 산유국이 사실상 미국의 지휘 아래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를 올리고 싶을 땐 올리고 내리고 싶을 땐 내리는 말 그대로 가격 리모컨을 손에 쥐는 겁니다. 최근 중동에서 터진 지정학적 충돌도 이 맥락에서 보면 다르게 읽힙니다. 혼란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에너지를 매개로 시장에 개입할 명분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싼 유가로 물가를 잡고 그 토대 위에서 달러를 푸는 것, 그 첫 단추가 바로 이 에너지 공급망 장악입니다. 그럼 그 공급망 재편에서 가장 큰 퍼즐 조각은 뭘까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단순한 산유국이 아닙니다. 핵무기에 우주기술, 군사력까지 경제 규모만으론 설명이 안 되는 기초 체력을 가진 나라거든요. 미국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이 러시아 은행들에 걸어뒀던 제재를 슬그머니 임시 해제했습니다. 언론에선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이건 굉장히 큰 신호였습니다. 협상의 문을 열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러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진영으로 넘어오는 대가로 요구하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단순히 제재 몇 개 풀어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원유 수출 가격 상한제 폐지, 첨단 기술 수출 금지 해제, 사실상 국가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영토 문제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봅니다. 지금 물밑에서 치열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미국은 이 카드를 반드시 자기 손으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혼자서 러시아 제재를 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제재를 함께 주도했던 유럽이 동의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럽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가 끊긴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단 며칠 만에 70% 넘게 폭등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사장님을 상상해보세요. 난방비가 3배로 뛰고 식재료값도 오르고 손님은 줄었는데 대출 이자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대안이라고 밀어붙였던 신재생 에너지 전환은요, 고금리 직격탄을 맞아 투자 자금이 말라버렸습니다. 전기차 전환 계획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입니다. 버티다 지친 유럽 여론이 이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러시아 파이프라인 밸브를 다시 열자고. 미국과 유럽 정치권 입장에서 이건 뜻밖의 선물입니다. 국민들이 먼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니까요. 러시아를 전쟁 범죄국 명단에서 빼고 에너지를 다시 수입할 수 있는 완벽한 정치적 명분이 저절로 생긴 겁니다. 그럼 미국은 이 러시아 카드를 언제까지 마무리하려 할까요? 11월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거든요. 선거를 앞둔 정치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경제 안정입니다. 물가가 잡히고 에너지가 싸지고 시장이 살아나는 그림. 이걸 선거 전에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OPEC가 중동 갈등이 터진 직후 대규모 증산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하죠?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미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완성됐을 때 미국이 꺼내들 다음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영구채입니다. 이자율이 0%에 수렴하고 원금을 갚을 필요조차 없는 채권을 동맹국들에게 사실상 강제 할당하듯 떠넘기는 구조거든요. 말이 영구채지? 동맹국 입장에선 사실상 미국의 돈을 영원히 빌려주는 겁니다. 에너지 패권을 쥐고 물가를 잡고 금리를 낮추고 영구채까지 발행한다. 이 모든 수순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사전 작업이었던 겁니다. 그럼 미국은 이 러시아 카드를 언제까지 마무리하려 할까요? 11월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거든요. 선거를 앞둔 정치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경제 안정입니다. 물가가 잡히고 에너지가 싸지고 시장이 살아나는 그림. 이걸 선거 전에 만들어놔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OPEC가 중동 갈등이 터진 직후 대규모 증산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하죠?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미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완성됐을 때 미국이 꺼내들 다음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영구채입니다. 이자율이 0%에 수렴하고 원금을 갚을 필요조차 없는 채권을 동맹국들에게 사실상 강제 할당하듯 떠넘기는 구조거든요. 말이 영구체지. 동맹국 입장에선 사실상 미국의 돈을 영원히 빌려주는 겁니다. 에너지 패권을 쥐고 물가를 잡고 금리를 낮추고 영구채까지 발행한다. 이 모든 수순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던 겁니다. 그럼 실제로 돈은 어떤 경로로 전 세계에 풀리는 걸까요? 은행입니다. 그것도 미국계 상업은행들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계 은행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500조 원에 가까운 돈이 미국 은행들의 손을 통해 전 세계로 흘러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본을 더 크게, 더 안전하게 풀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먼저 잡혀야 한다는 거거든요. 유가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막대한 자본을 뿌리면 그게 고스란히 물가 폭등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공급망 장악이 선행 조건인 겁니다. 미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외부 산유국을 통제하는 동시에 자국 내 셰일 오일 생산도 극대화하려 하거든요. 실제로 과거 집권 일기 때 셰일 채굴을 전폭 지원해서 하루 800만 배럴까지 끌어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안에서는 셰일로 생산량을 늘리고 밖에서는 산유국을 통제하고, 이 두 축이 맞물리면 미국은 사실상 글로벌 유가의 리모컨을 완전히 손에 쥐게 됩니다. 그 위에서 은행들이 전 세계에 달러를 뿌리는 구조. 이게 미국이 설계한 자본 팽창의 실제 엔진입니다. 그럼 유가를 얼마까지 낮추려는 걸까요? 미국이 목표로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배럴당 50달러대입니다. 지금 WTI 국제 유가가 70달러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꽤 공격적인 목표치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역산한 결과거든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뜯어보면 에너지와 에너지 서비스 항목이 전체 물가에서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압도적인 비중이죠. 그러니까 유가가 움직이면 물가 전체가 따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유가가 60달러 선에 안착했을 때 미국 물가 상승률이 2.5%에서 2.8%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유가를 50달러대까지 추가로 낮추면 물가가 0.3%에서 0.5%가량 더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CPI 2% 목표 딱 맞아떨어집니다. 물가가 2% 아래로 내려오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에 돈을 푸는 속도가 빨라지고 국채 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유가 하나를 잡는 게 아니라 물가, 금리, 자본 방출이라는 세 개의 도미노를 한꺼번에 쓰러뜨리는 겁니다. 50달러.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풀려고 해도 내부에서 막는 세력이 있거든요. 바로 공화당 내 초강경파 의원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민간 시민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정부가 돈을 한 푼이라도 헤프게 쓰면 가차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재정 적자 확대? 절대 안 된다. 국가 예산 낭비? 용납 못한다. 이게 이들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AI 산업 육성이든 글로벌 자본 방출이든 예산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설득하느냐? 숫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유가가 이만큼 내려갔고 물가가 이만큼 잡혔다. 우리가 재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시각적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강경파들의 입을 막고 돈을 풀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30대 직장인 김대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마트에서 장을 봤더니 장바구니 물가가 확실히 내려갔습니다. 체감 물가가 잡히면 정부 지출 확대에 대한 여론 저항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겉으론 혼돈처럼 보이는 지금의 지정학적 갈등들, 사실은 이 내부 정치를 풀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수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4월입니다. 미국 상업은행들의 자본 비율 규제 SLR이 이 시기에 대폭 완화됩니다. 숫자로 보면 6%에서 4.5%로 낮아지는 건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죠? 전혀 아닙니다. 이 1.5%인트 차이가 만들어내는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자본 건전성 규제 때문에 국채를 사거나 대출을 늘리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족쇄가 풀리는 겁니다. 족쇄가 풀린 은행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전 세계를 상대로 대출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레버리지가 극대화되면서 막대한 달러가 신흥국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현상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2007년입니다. 당시 전 세계 신흥국 자산 시장에 거대한 버블을 만들었던 달러 켈리 트레이드가 바로 이 방식으로 작동했거든요. 그게 지금 다시 부활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물가를 잡고 4월 규제 완화로 자본의 수문을 여는 것. 이 두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시점. 바로 그게 미국이 설계한 자본 팽창의 방아쇠입니다. 그럼 이 막대한 달러가 전 세계로 풀릴 때 어떤 그릇에 담길까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 가치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 미국이 준비한 최후의 플랫폼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규제 완화로 은행들이 돈을 풀고 그 돈이 디지털 달러 형태로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침투하는 구조. 이게 완성되면 달러의 지배력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면 연 5% 이상의 이자를 주는 디파이 플랫폼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잉여 자본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선진국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루 일 달래로 살아가는 아프리카의 아이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달러 기반 금융 서비스를 직접 쓸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로 대출, 송금 저축 모두 달러로, 모두 미국 시스템 안에서요. 전 세계 장외 거래의 95% 이상이 달러로 결제되는 환경이 디지털 세계에서도 그대로 구현되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내리든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습니다. 거래 자체가 달러로 이뤄지는 순간 미국의 패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수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고요? AI입니다. 싼 에너지로 물가를 잡고 규제를 풀어 자본을 방출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패권을 디지털까지 확장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AI 플랫폼 패권을 독점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던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에겐 은행업 인가라는 당근을 주고 그 대가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게 만드는 새로운 금융 구조까지 설계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갈등도 러시아 협상도 4월의 규제 완화도 따로 보면 혼돈이지만 함께 보면 하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지금 이 판을 이해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10년 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